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이죠.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야구가 지난 화요일부터 5월 7일까지 쉬는 날이 없는 공포의 9연전을 네. 소화하고 있어요. 네. 아니 일정이 왜 이런 거예요? 이게 항상 이 어린이날 주간 5월 첫째 주부터는 이런 9연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일에 따라서 뭐 8연전이 되거나 7연전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어린이날이 월요일이 됐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어린이날은 월요일이라 하더라도 항상 야구가 열리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 LG와 두산의 잠실 라이벌 경기도 항상 열리는 어떤 전통적인 매치업이기 때문에 휴식일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스케줄이 된 거죠. 과거에도 이랬던 적이 있었고 그나마 좀 팀들 입장에서는 체력을 비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은 오늘 지금 이제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잖아요. 네. 아마도 이 비가 경기에 영향을 좀 끼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구단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또 부상 선수들이 많은 팀들 같은 경우는 좀 단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NC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원정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와중에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이 마지막 연전에서 창원 NC파크에서 경기가 KT와 예정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취소인지 진행인지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경기를 예를 들어 뭐 수원으로 이동해서 홈과 원정을 변경해서 치를지 아니면은 전면적으로 취소할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도 약간 이제 추후에 경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변수로 진행될 수도 있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뜻하지 않게 9연전을 치르게 됐는데 시즌 초 독주 체제를 굳혀가던 LG 트윈스가 좀 주춤하고요. 네. 삼성 라이온즈와 하나 이글스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어요. 어제와 이 화요일 두 경기 모두 한화가 LG를 잡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 한화가 황영목 선수의 대타 역전 홈런에 힘입어서 LG를 잡아냈고요. 그러면서 지금 2위인 삼성과 LG는 어느덧 이제 한 경기 반차까지 좁혀진 상황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경기들이 홈에서 열리는 경우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올해 홈런이 대부분이 90% 이상이 홈에서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한화 같은 경우도 외국인 두 명인 와이스폰세 선수 그리고 문동주, 류현진, 엄상백으로 이어지는 이 선발진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어제도 또 류현진 선수가 호투를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LG의 전력을 위협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은 경기에서 원정 경기에서의 장타력을 좀 더 늘리고 그다음에 한화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어제 홈런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어떤 타격적에서는 LG나 삼성보다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을 각 구단들이 보완한다면은 LG도 사실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절대 강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네. 지금 한 경기 반차까지 쫓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 팀의 물고 물리는 대결도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롯데 자이언츠도 상승세를 그렇죠. 보였는데 네. 리그 타율 1위 전민재 선수가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 이 전민재 선수가 롯데가 이제 키움과의 경기 때 나온 상황이었죠. 네. 롯데가 이제 7회 초 상황에서 키움의 구원투수 양지울 선수가 던진 투심에 헬멧을 맞았는데 헬멧과 함께 얼굴 부위까지도 이어질 정도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처에 있는 고대 구로병원으로 이송되어서 CT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전문의 소견이 나왔는데 좀 다행히 각막이나 망막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고 골절이라든가 이런 게까지 좀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우측 안구 전방 뇌출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실핏줄이 터지는 그 정도의 부상이라고 하니까요. 좀 일주일 정도 안정이 필요하다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민재 선수가 일단은 2군으로 내려가서 휴식을 좀 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제 이 전민재 선수가 타격 1위를 달리기도 했고 팀 내에서 유격수라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었잖아요. 이 자리를 어떻게 메울까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어제 경기에서의 롯데 이호준 선수가 유격수 자리를 맡아서 3안타 터뜨리면서 공수에서 맹활약을 했거든요. 롯데가 또 이번 시즌 초반에 상위권으로 나서는 데 있어서는 이런 뎁스가 잘 이제 보충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앞서 저희가 이제 언급해드렸던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는 김지찬 선수가 복귀 후에 굉장히 맹타를 휘두르고 있었는데 30일 SSG와의 경기를 앞두고
또 이제 2군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햄스트링 부분 이제 좌측 햄스트링 부위가 미세한 손상이 있어서 또 이제 2군에 내려가게 됐거든요. 남은 경기들 특히 이제 9연전을 앞둔 팀들은 부상이 가장 좀 경계해야 될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반대로 부상에서 돌아온 김도영 선수의 맹활약을 앞세워서 기아 타이거즈도 반등을 꾀하고 있는데요. 네. 9연전 이후 순위표 변동이 클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시즌 초반에 1위 LG부터 뭐 최하위 키움에 이르기까지 한 10경기도 차이가 나지 않는 굉장히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 네. 상황인데 기아가 시즌 초반 거의 최하위까지 처질 정도였는데 김도영 선수가 개막전에서 바로 이탈해버린 탓이 좀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김도영 선수가 복귀하자마자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기아 팬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김도영 한 명 돌아온다고 달라질까? 달라지더라고요. 네. 정말 굉장히 오자마자 첫 타석에서부터 적시타를 때려내기도 했고 복귀 후 4차례 경기에서 어제 경기를 제외하고 타율이 무려 4할 5푼 5리였고요. 홈런 하나 그리고 6타점을 때려낼 정도로 특히나 이 찬스에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라고 이런 질문을 해보기도 했었어요. 최근 인터뷰에서는 이 이미지 트레이닝 그리고 야구 일기가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야구 얘기를 일기요? 하더라고요. 재활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타석에 있는 동안의 이미지를 그대로 이제 떠올리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가져갔고 이제 항상 이 경기 혹은 이제 훈련이 끝날 때마다 그날을 되돌아보는 복기를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치 경기장에서 선수들과 함께 뛰는 것처럼 그런 감각을 이어나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김도영 선수가 빨리 적응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미국 프로야구 이야기도 해야죠. 네. 샌프란시스코의 외야수 이정우 선수 연일 안타를 치고 있어요. 오늘도 역시 안타를 치면서 7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게 됐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이 4타수 1안타 1타점을 신고를 했습니다. 6회에는 특히 이 내야 강습 타구를 때려내면서 내야 안타를 신고했고 샌프란시스코의 첫 득점으로 이어지기도 했거든요. 마지막 타석이었던 8회에는 오히려 앞선 6회보다 더 좋은 타구를 날렸지만 상대 좌익수였던 헤이워드 선수의 호수비에 막히는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경기 연속 안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 가지 조금 뭐 아쉽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샌프란시스코가 팀 자체가 이정우 선수를 제외하고는 타선이 그렇게 터지고 있질 않아요. 그러면서 한때는 이제 리그 전체 1위 승률까지도 좀 자랑을 했었는데 네. 지금 순위를 보시면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3위까지 내려온 상태거든요. 다저스, 샌디에이고가 나란히 1, 2위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3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률이 지금 6할 1푼 3리입니다. 다른 지구에 가면은 압도적으로 1위를 할 수도 있는데 같은 지구 안에 있는 팀들이 너무 강력해서 그런 거거든요. 아무래도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마운드는 여전히 2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타선만 조금 더 살아난다면은 좀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이대로라면 이정우 선수가 올스타에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현지에서 나오더라고요. 내셔널리그에서 지금 이정우 선수가 2루타 개수로는 공동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할 때 뭐 기본적으로 이 컨택트 능력에 있어서는 그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장타를 네. 많이 터뜨릴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심이 있었는데 현재 대표적인 장타라고 할 수 있는 2루타 부문에서 공동 1위 기록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요즘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발사각 플러스 스위트 스팟에 얼마나 맞춰내느냐 이 비율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데 네. 이 지난해와 좀 비교를 해보는 게 유의미할 것 같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37경기에서 이 스위트 스팟 비율이 6개였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28경기 만에 지난 시즌의 3배에 가까운 16개의 스위트 스팟 장타 비율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타구의 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단순히 행운이 아니라 실력으로 이렇게 장타 1위를 만들어낸 거다. 이런 이제 분석이 또 나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은 올스타 남아서서 또 MVP 후보로까지 언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정우 선수 이제 남은 경기에서 사실 우리가 프로야구가 9연전이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메이저리그는 17연전이 이어질 예정이거든요. 이정우 선수 중간중간 좀 휴식도 잘 취하면서 체력 관리만 잘 이어진다면은 이번 시즌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로 배구 소식도 살펴볼까요? 이번 V리그 여자부 챔피언 결정전 진출에 큰 기여를 했던 정관장의 표승주 선수가 은퇴를 네. 선언했어요. 근데 강제 은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은퇴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표승주 선수 같은 경우는 FA 협상 마감일까지도
원소속 팀인 정관장은 물론 다른 팀과도 어느 팀과도 계약 도장을 결국 찍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FA 미계약자가 되면서 다음 시즌을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나이도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된 거고 네. 이런 상황이 오게 된 이유는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표승주 선수가 대전 정관장에서 한 시즌을 뛴 다음에 가정생활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수도권 팀으로 이적을 희망했었어요. 그런데 수도권 팀에서 뛰고 영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던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표승주 선수도 정관장과의 계약도 쉽지 않고 수도권 팀으로의 이적 가능성도 낮아져서 결국에는 계약에 모두 실패를 하게 된 상황인데 만약에 정관장이 선수 생명을 끊으려고 했다면 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시장의 이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표승주 선수를 향한 수요가 없었다. 냉정하게 보자면 그런 상황이었는데 궁극적으로 보기에는 왜 수요가 없었느냐라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표승주 선수의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어떤 그 FA 자격 그리고 이제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 표승주 선수를 새로 다른 팀이 영입을 하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비용이 어떤 그런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표승주 선수는 충분히 더 뛸 수 있는 기량이잖아요. 맞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아쉽겠어요. 네. 이 규정을 좀 손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규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이 선수를 새로 FA로 영입할 때 원소속 구단에 지급해야 되는 보상금 규정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이 FA 시장에서 선수가 A, B, C 등급으로 선수가 등급이 나뉘는데 이 기준은 지난해 연봉에 따라서 책정이 됩니다. 지난해 연봉이 1억 원 이상인 선수 같은 경우는 선수를 이제 이적했을 경우 원소속 구단에 전 시즌 연봉의 300%를 지급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표승주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연봉이 3억 원이었기 때문에 9억 원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금액을 지불하면서까지 영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보상 규정을 좀 느슨하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번 시즌 FA 대상자 14명 가운데 한 명 빼고 전부 A 등급이 되다 보니까 이적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A 등급의 연봉 기준을 1억 이상으로 상향하게 되면은 그 아래 등급 B, C 등급의 선수를 붙잡아 두기 위해서 연봉 인상이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구단 입장에서는 그리고 특히나 이 모기업 입장에서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리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또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셀러리 캡도 전체적으로 올릴 것이냐 이런 질문을 봤을 때는 구단 입장에서는 그 또한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표승주 선수가 경우처럼 조금 안타까운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정관장의 전력 손실이 가장 컸다는 분석도 나와요. 맞습니다. 이 대표적인 아시아 쿼터에서 외국인 선수만큼 강력했던 메가 선수가 또 팀을 떠났고요. 표승주 선수마저 떠나면서 전면적인 리빌딩에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메가 선수가 떠난 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이 이제 5월 6일부터 열릴 예정인데 과연 어떤 선수들을 뽑을지가 양 팀에서는 각 팀마다 가장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남자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익숙한 얼굴들이 좀 많이 눈에 띕니다. 요스바니 에르난데스 선수 그리고 루이스, 마테이 콕 이런 선수들이 또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나라 무대를 노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자부 같은 경우는 한국계 미국인 선수로도 유명했던 레베카 라셈 선수가 또 참가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랜디 존슨 전 야구 선수의 랜디 존슨의 딸인 윌로우 존슨 그리고 페퍼저축은행에서 뛰었던 바르바라 자비치 선수도 이번에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각 팀별로 소위 말하는 옥석을 가려내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로농구 소식도 살펴볼까요? 오는 5일 어린이날 챔피언 결정전이 시작됐는데 네. 정규리그 1, 2위가 맞붙게 됐어요. 결국 정규 시즌 동안 가장 농구를 잘했던 두 팀이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서울 SK가 이제 1위였고 창원 LG가 2위였는데 네. 이 두 팀이 만나는 시리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원맨 쇼라고 할 수 있는 SK 원희의 SK 자밀 원희의 SK 그리고 철벽 수비로 이름난 LG 그중에서도 그 중심을 잡고 있는 아셈 마레이 선수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공격의 SK냐 수비의 창원 LG냐 이렇게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 SK 같은 경우는 원희 선수가 마지막 KT와의 4차전에서 무려 40득점에 18리바운드를 기록할 정도로 정말 원희 SK라는 말이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는데 네. 역설적으로 원희 빼고는 득점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영준 선수라든가 에이스인 김선영 선수의 득점이 두 자릿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반대로 이 창원 LG 같은 경우는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았는데 네. 지금까지 좀 시리즈를 거듭 이어오면서 쌓인 체력적인 약점을 좀 잘 보완하는 것이 숙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창원 LG 같은 경우는 정규 시즌에서 맞대결 성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 SK랑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또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PD님은 어느 팀이 좀 더 우세하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평균적으로 양 팀의 대결이 있었을 때 득점이 75점이었고 73점이었습니다. 뭐 1, 2점 차 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창원 LG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이 수비에서 체력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 조상현 감독이 어떻게 좀 잘 메꿔주냐, 로테이션을 얼마나 잘 돌리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서울 SK 같은 경우는 창원 LG의 주포라고 볼 수 있는 양준석 선수 그리고 이 유기상 선수의 외곽슛을 잘 봉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원인은 뭐 이미 검증된 자원이기 때문에 앞서 이 MVP 출신인 안영준 그리고 김선영 선수가 이 양준석, 유기상의 외곽슛을 얼마나 저지하느냐에 따라서 SK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스포츠 핫 이슈 정은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